안녕하세요. QWS 멤버님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쉬었지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즉 캔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밝혀드릴 것은 우리는 양자의학, 자연의학 혹은 자연위생학, 다시 말해서 생명의 존재 원리, 심지어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관점까지 포괄해서 현대의학적 개념과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의학은 비록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학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법학이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힘, 즉 돈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들,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이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법률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마케팅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죠. 의료 즉 질병을 다루는 비즈니스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죠.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라이선스를 가진 의사, 약사, 전문인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권위는 세상이 주는 것이지만 땅 위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이블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캔서, 악성 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먼저 현대의학적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암은 정말 나쁜 놈, 때려 죽일 외계인입니다. 틀림없이 악마가 보낸 괴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칼로 도려내고 독극물을 투여해서 죽여버리고 방사선으로 박멸하면 암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은 암과의 전쟁에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총동원하고 전면전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암과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이 죽었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죽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암 종양을 무조건 죽여버리면 의학은 승리합니다. 일단 암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도 덩달아 죽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암 수술하다가 죽는 일은 다반사이므로 이건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암은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기 때문에 암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당연합니다. 이런 관점이 현대의학에서 파생된 암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종양은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과 흡사합니다. SF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외계인들 중에는 착한 외계인들도 있지만 대개는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을 실험도구로 삼고 심지어 인간을 사육해서 식량으로 삼는 그런 악당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암이 바로 우리 몸에 침입해서 인간을 죽이는 그런 외계에서 온 괴생명체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점은 유치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학 혹은 양자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악성 종양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양자의학은 나중에 거론하고 자연의학 특히 자연위생학자들은 암 종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연위생학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등 건강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책에서 소개했거든요. 자연위생학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아이작 제닝스 박사가 있어요. 그는 1788년에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나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는 처음에 기존 의학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죠. 그러나 결과에 낙담합니다. 그리고는 환자들에게 이상한 빵 알약과 알록달록한 물 토닉스를 주었지요. 그것으로 환자들이 좋아졌지만 그 비밀이 공개되자 난리가 났어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환자들에게 적용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기존 의학계와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어요. 나중에 그의 정형외과 시스템은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는 치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질병 치료 방식 또는 계획도 없고 약물도 없는 방식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는 채식 식단을 치료 방식에 도입했죠. 그는 생명주의 사상에 가반해서 자연이 인간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력을 최고로 작동하게 하는 기회와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주 운동가였고 술과 모든 약물 사용을 반대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채식주의자로서 커피, 차, 담배, 심지어 육류, 향신료의 소비를 반대했죠. 그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펠릭스 레오폴드 오스왈드 1845년 태어난 벨기에 계 미국인 의사로서 자연주의자로 불리죠. 오스왈드는 단식, 채식주의, 순수한 물, 깨끗한 공기를 주장하는 자연위생학을 지지했죠. 그는 실베스타 그레이엄의 단식을 받아들였습니다. 1794년 태어난 실베스터 그레이엄 목사는 채식주의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죠. 1812년 미국 태생의 채식주의자 의사인 러셀 티어트롤은 최초의 채식주의 요리책을 썼어요. 그리고 허버트 M. 셀턴은 1956년 미국 채식주의자당에 의해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죠. 그는 생식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평화주의자였던 셀턴은 제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사실 자연위생학이라는 분야는 현대의학과 정반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의학 관점이 우세한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상할 것도 없어요. 자연위생학은 생명의 원리를 보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양자의 학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잠시 질병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위생학에서는 질병을 우리를 죽이려는 외계인의 침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남으려는 몸의 자연적인 방어기존으로 이해합니다. 자연위생학의 원조라 볼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열 현상을 몸의 자연치유 반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임상에서 환자의 여러 증세 중에서도 특히 발열은 몸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병적 상태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을 피지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자연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피지스를 돕거나 적어도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이려는 무자비한 외계인이 아니라는 자연의학 관점은 사실은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생명 원리를 연구하는 모든 자연의학 연구자들은 생명이 단순히 물질,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같은 원소들의 화학적 반응에서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단순히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원리, 즉 에너지, 기 혹은 프라나라 불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의학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는 미묘한 통로를 경락 혹은 나디 등으로 부르며 실제로 우리의 건강과 수명 즉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의학 체계인데 요가 탄트라, 아유르베다 이 셋은 인도의 정신, 철학, 삶의 뿌리를 이루는 세 개의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경로로든 아유르베다를 접했다는 사실은 그가 아유르베다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건강이 빛이라고 하면 질병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질병이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대 아유르베다 개념입니다. 질병 자체는 건강이 방해받는 현상으로 해석하지만 동시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기전으로 해석합니다. 때문에 질병은 곧 우리 몸의 생명활동이고 살아남으려는 자연적인 해독 반응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물질적인,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식하는 1차원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질병은 몸을 죽이려는 외부적인 작용으로 이해하죠. 예를 들어 바이러스, 독성 물질 같은 것이 침입해서 우리 몸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이에 근거해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생겼고요. 이것이 현대 의학적인 접근이죠. 반면에 자연의학이나 한의학, 중의학,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우리 몸에는 기, 프라나 등 물질이 아닌 생명 에너지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죠. 현대 의학은 생명이 물질 원소들의 우연한 작용으로 탄생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이 우주에는 절대적인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치관에서 출발하죠.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저명한 자연위생학자들은 모두가 질병을 다르게 인식했어요. 질병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는 자연적인 방어기전으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은 아유르베다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질병은 우리 몸의 방어기전으로 그 자체가 해독 즉 디톡스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바로 2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